1. 수도권 아파트 가격 재반등 조짐과 실거주자들의 고민.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서서히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속에서 심리적인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중장년층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택 구입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하며 무리한 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입을 고려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과연 적절한 시점인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한 입지 선호와 노후 대비 자산 방어라는 이중적인 목적 속에서 매매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과 보유세 영향.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속도 조절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줄어든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기준 조정이나 시세 반영률 등에 따라 오히려 실효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시가격과 이에 따른 과세 표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시가 대비 공시가 간극이 줄어들수록 과세 구간도 민감하게 바뀌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3.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고정금리 선호 증가. 최근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방안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한도 확대, DSR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장년층의 관심은 고정금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금리 환경 속에서 향후 상환 부담을 예측하기 쉬운 고정금리가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세대는 과거 변동금리의 위험을 경험한 만큼 이자 총액과 상환 기간을 꼼꼼히 따지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4. 자녀 증여 시기와 절세 전략 변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자산 이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실물 자산의 경우 증여세율이 높아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증여가 이뤄질 경우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구간을 노리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 간 차이를 활용해 증여 타이밍을 조절하는 방식인데 세법 개정 움직임이 잦아지면서 이러한 전략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의 추가 증여는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하에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이전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5. 고령자 위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확대 논의. 고령자의 주택 보유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일정 기준으로 충족해야만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보유기간 중심의 완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령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은퇴 후 주택 매각을 고려하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면서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요건과 개정 여부는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6. 노후 대비용 아파트 임대 수익 활용 전략. 아파트를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닌 은퇴 이후의 안정적 수익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내 소형 아파트나 역세권 구축 아파트는 임대 수익을 위한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전세나 월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임대차법 개정과 전월세 시장의 변화에 따라 임대 수익이 예전만큼 확정적이지는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대 수익 외에도 유지 관리비, 보수 비용, 공실 위험 등을 포함한 총수익률을 계산해봐야 하며 해당 지역의 학군, 교통, 생활 편의성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수익률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7. 부동산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논의.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인을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인데, 이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자산을 정리하거나 자녀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세금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정책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수요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시장 가격도 요동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세제 변화에 따라 매도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지역별 수요와 공급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실거주 목적의 이사 수요 증가와 갈아타기 전략. 금리 하락 기조와 함께 실거주 목적의 이사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부모 병원 근접, 교통 접근성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경우 전세 가격이나 매매 시세 차이, 잔금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또 대출 규제와 세금 혜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사 계획을 세울 때 세무사와 상담을 거쳐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갈아타기는 단순한 주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향후 노후 자산의 성격을 바꾸는 중요한 의사결정이기에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9. 전세시장 불안정성과 월세 전환 가속화. 전세대출 규제와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시장의 구조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중장년층 자녀 세대가 안정적인 거주지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 세대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거나 거주 공간을 분할해 주거를 해결해 주려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 월세 전환으로 인해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의 은퇴 후 주택을 임대하려는 계획 역시 전세보다는 월세 구조에 맞게 바뀌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도 월세 대비 유지관리비, 공실 리스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10. 상속 대비 주택 자산 재구성 필요성. 부동산 자산을 다수 보유한 중장년층에게 있어 상속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한 준비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실물 자산은 분할이 어렵고 시세 변동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어떻게 상속할지를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복수일 경우 공동상속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의 분할을 고려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세법상 주택 상속 시 주택수 산정, 장기 보유 혜택, 부부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과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금으로 최대한의 가족 간 이해를 조율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11.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재평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실수요층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독립을 위한 첫 거주지나 고령자 부부의 다운사이징 거주지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피스텔이 주거로서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관리비나 주차 문제 등 현실적인 고려사항이 반영되면서 소형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도 있어 보유세나 양도세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거주 또는 자산증여 목적이라면 등록 유형을 명확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2. 중소형 아파트 수요 집중과 실거주 이점. 소형에서 중형 사이의 아파트가 가장 실수요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유지비 부담이 적고 실질적인 공간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 부부 또는 자녀 독립 후 거주 형태가 변화한 50대 이후 세대에게는 넓은 평형보다 관리가 용이한 구조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리모델링이나 리츠를 통한 자산 운영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어 중소형 아파트가 유동성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주변 인프라와 커뮤니티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13.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장에 따른 가격 영향.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역세권 지역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연장이나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예정된 지역은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실거주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비인기 지역이었던 외곽 신도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은 단순한 출퇴근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상업시설, 교육 인프라 15번째. 노후주택 리모델링과 안전진단 기준 변화. 노후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안전진단 기준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단지들은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된 중층 아파트들은 아직 철거 기준에는 들지 않지만 내부 설비 노후화로 생활의 불편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리모델링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세대에게는 승강기 설치, 단열 강화, 누전 방지와 같은 생활 밀착형 개선이 꼭 필요한데 이는 건강과 안전을 위한 투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추가 분담금과 공사기간 중 이주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정책적 지원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 동향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16번째.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해제와 보유 전략 수정. 한때 절세 목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가 최근에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등록 혜택이 줄어들고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세금이 추징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경우 매도 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등록 해제를 고려하거나 향후 처분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단순한 수익률보다 세금과 행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임대 목적 보유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 매각을 포함해 3가지 이상의 경로를 검토한 뒤 가장 유리한 방향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7번째. 아파트 공용관리비 인상과 주민 갈등. 물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비, 미화, 엘리베이터 유지, 경전기 요금 등이 계속해서 인상되면서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단지는 관리 방식 변경이나 외부 용역 축소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정소득에 의존하는 은퇴자나 고령자 입장에서는 관리비 인상이 직접적인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간의 합리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관리 구조 개편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18번째.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과 법적 대응 증가. 고령자나 실거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내 층간소음 문제가 민감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항해 수준에 머물렀던 갈등이 최근에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경찰이나 소음 측정 업체까지 개입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세대일수록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법적인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정비와 함께 시공 단계에서의 구조 개선과 주민 간의 소통 문화 정착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9번째.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와 실버 세대 수요 급증.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은퇴자나 단독가구 고령층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젊은 층 위주의 정책이 많았지만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 확대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버 세대 입장에서는 저렴한 임대료와 의료시설 인접, 사회복지 연결성이 확보된 공공임대주택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며 일상생활의 안정성과 안전을 중시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지역별 공급 물량과 대기기간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해 입주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0번째. 도심 재개발 구역 해제 및 투자 가치 재조정. 도심 내 재개발 예정지였던 지역들이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동안 높은 프리미엄이 붙었던 이 지역들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갑작스럽게 가치가 하락하며 기존 보유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목적으로 입지와 미래 개발 가능성만 보고 매입했던 중장년층은 자산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가치는 물론 실거주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으며 개발 호재만으로 부동산을 선택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인프라, 실거주 편의, 교통 접근성 등 단기 실현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1번째. 스마트홈 기술과 고령자 주거 환경 개선. 최근 아파트 단지에 도입되는 스마트홈 기술이 고령자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조명을 조절하거나 외출 시 가스 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 낙상 감지 센서 등은 건강상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장년층이 거주하는 집에 이러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가족의 걱정을 덜고 스스로의 자립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기술이 모든 아파트에 도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규 분양이나 리모델링을 고려할 때 기술 구성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중장년층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22번째.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역할 변화. 과거에는 헬스장이나 독서실 정도에 머물렀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최근에는 복지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건강관리실, 치유정원,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 등이 입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으며 이웃 간의 교류와 외로움을 해소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따로 살고 있는 중장년층이나 노부부 가정에게는 이러한 시설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책임지는 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분양 시 커뮤니티 구성과 실제 운영 실적을 꼼꼼히 살펴보는 안목이 필요해지는 시대입니다.